안녕하세요. 키사이트 대리점 제이스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오정호 부장입니다. 최근 디지털 신호가 고속화되고 칩의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파워 인티그리티로 불리우는 전원 무결성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동작을 위한 전원 마진이 작아지면서 보다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키사이트에서 새로이 출시한 EXR 시리즈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전원 무결성에 대한 이해와 그 측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PI라고 불리우는 파워 인티그리티에서 정의해 보겠습니다. 키사이트의 케니 존슨이란 분은 파워 인티그리티를 전기 회로에서 DC 파워의 전달, 전환, 그리고 소모되는 걸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 회로를 설계할 때 각각의 소자의 칩의 특성과 그 영향을 분석하고 판단해서 적절하게 배치하는 걸 고민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왜 고작 DC 전원을 설계하는데 소자와 칩의 특성까지 분석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파워 인티그리티에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파워 딜리버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전기 회로는 동작을 위해서 전력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요인으로 해서 모든 조건에서 안정적인 파워를 노이즈 없이 공급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지 DC 관점과 AC 관점에서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DC 관점에서 살펴보면 PCB 회로망에서 DC 전류가 흘러갈 때 전원과 로드 양단 사이에는 미세한 저항 성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저항 R에 의해서 V는 IR만큼의 전압 강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로드단에 공급되는 전압은 V 소스에서 IR만큼 뺀 만큼 공급됩니다. 두 번째로 AC 관점에서 전원 공부를 살펴보면 로드부에 있는 빠른 신호를 처리하는 CPU나 FPGA 등에서 소모 전류가 빠르게 변화한다면 PCB 트레이스 상의 인덕턴스 성분에 의해서 역시나 전압 강화가 발생합니다. 수식으로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V소스에서 인덕턴스 성분과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량 의 성분에 의한 전압 강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파워 서플라이와 로드 사이에 전압의 변화를 만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DC 전원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공급 전압이 흔들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클럭과 데이터 신호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스위칭 로드는 1GHz가 넘는 노이즈 성분을 전원선에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파워 레일은 이러한 스위칭 전류의 변화에도 안정적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안정적이란 말은 전압 변화 허용치 이내에서만 변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파워와 그라운드 플레인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워와 그라운드 플레인의 구조에서 파워 레일을 망치는 노이즈의 크기는 파워와 그라운드 플레인 사이의 임피던스 성분에 의해서 그 레벨 값이 결정됩니다. 전류의 변화는 이 칩의 변화에 따른 동작에 따른 변화 값으로 해서 결정되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PCB 상에서 파워와 그라운드 사이의 임피던스를 줄여서 노이즈를 줄여야 합니다. 아래 수식을 살펴보시면 전압의 변화는 전류의 변화와 임피던스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임피던스를 줄이면 전압 변화 값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압 변화의 최대 허용치, 토러런스가 정해지면 임피던스의 최대 허용치도 정해지는데 이 값을 타겟 임피던스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전원부의 전압은 IC나 CPU 등에 의한 소비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IR 드롭이라고 불리는 전압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전류와 임피던스에서 정해집니다. 만일 전압 허용치가 50mV이고 최대 소비 전류가 1A라면 전원부의 타깃 임피던스는 50mΩ 이내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무어의 법칙에 의하면 매 2년마다 IC의 트랜짓의 수는 2배로 증가한다고 봅니다. 즉 회로 내에서 IC의 밀도, 회로의 복잡성, 전원 라인의 개수 이런 것들도 따라서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전원 공급의 허용치, 토러런스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동작 전압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 타이트한 토러런스라고 불리우는 전압 허용 오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과거에는 5V로 동작하고 10%의 토러런스가 허용되었습니다. 요즘에는 같은 5V라 하더라도 허용 오차가 1에서 5%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더구나 동작 전압을 낮춰서 소비 전력을 낮추려고 하기 때문에 사용 전압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1V로 동작한다면 허용 오차는 10mV일 수도 있습니다. 이 줄어든 만큼의 전력이 세이빙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정확한 전압 레벨이 PI에 중요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터라는 측정 항목이 있습니다. 클럭이나 데이터 신호가 시간축에서 얼마나 틀어지는지 측정하는 항목이죠. 이 지터의 구성 성분 중에서 PSIJ, 즉 파워 서플라이로 인한 지터 요소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입력에 따른 출력 데이터가 나오는 그런 회로인데요. 만일 스레시홀드 값이 변하게 된다면 출력 데이터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스레시홀드가 이 정도이라면 출력 데이터는 이 시간에 나옵니다. 그러나 전압 변화에 의해서 스레시홀드가 낮아지게 된다면 아웃풋은 더 빨리 나오게 되겠죠. 반대로 스레시홀드가 높아지게 된다면 아웃풋은 더 느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지터를 만드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터를 줄이기 위해서 전압의 허용 토러런스, 즉 허용 오차를 줄이게 된다면 지터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PDN의 이론과 모델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파워 밸브의 노이즈가 작아야 된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PDN을 전압 소스와 임피던스 및 전원이 공급되는 디바이스로 인한 부하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레일 전압이 얼마이며 허용 가능한 오차를 알고 있다면 현재 부하 전류를 추정하고 목표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일 트랜지언트한 전류의 크기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데이터 시트에서 최대 전류의 절반으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디바이스의 데이터 시트에 측정된 최대 전력을 가져와서 피크 전류에 대한 추정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PDN에 대한 타겟 임피던스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공식을 활용해서 타겟 임피던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타겟 임피던스는 PDN의 설계와 레이아웃의 목표입니다.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임피던스를 타겟 임피던스 아래로 유지할 수 있다면 전류나 주파수에 관계없이 파워 레이 허용치를 초과하는 전압 스파이크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레일 전압이 허용 오차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PDN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주로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해서 임피던스를 분석합니다.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해서 임피던스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자를 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소자를 다 떼는 베어 PCB 상태에서 측정을 하고요. 베어 PCB 상태에서 회로망을 측정해 보면 파워 플레인과 그라운드 플레인 사이에 임피던스가 측정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주파수별 임피던스 그래프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임피던스가 증가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고주파에서 임피던스가 높아지면 왼쪽 그래프처럼 IR 드롭에 의한 전압 변화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IR 드롭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압 변화가 허용되는 전압 톨러런스보다 큰 주파수 구간이 존재한다면 그 주파수의 임피던스를 억제하기 위해서 디커플링 커패시터나 다양한 커패시터를 사용해서 임피던스 그래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보라색의 디커플링 커패시터를 추가해서 1메가에서 10MHz 대역의 임피던스를 낮추고 초록색의 커패시터를 추가해서 해당 고주파 대역의 임피던스를 억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고주파 대역의 임피던스를 억제하면 IR 드롭에 의한 전압 스파이크가 사라지고 허용치 이내에서 변화하는 전압을 볼 수도 있습니다. 파워 인테그리티를 다시 한번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잘 디자인된 PD에는 공급 전압이 DC에서 일반적으로 1GHz를 넘어가는 전류 스위칭 주파수까지 안정적으로 잘 유지됩니다. 여기서 잘이라는 의미는 톨러런스 이내에서 변화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PDN이 잘 디자인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전력 소모를 최적화할 수 있고 스위칭 노이즈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터를 줄임으로써 드라프트 비트나 미스트 클락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EMI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파워 레일의 품질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다양한 전원을 사용하는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배터리나 AC 어댑터 또는 도킹 스테이션에서 DC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바이스의 내부에는 와이파이, 프로세서, 메모리, 카메라 및 온스토 센서와 같은 다양한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각 장치들은 또한 동작을 위해서 다양한 전압과 전류를 필요로 합니다. 일부 장치들은 중복된 전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별도의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해서 분리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진을 찍는데 1.8V 전압이 사용되고 메모리에도 같은 전압이 사용된다면 사진을 찍는 행위가 메모리의 동작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동작을 막기 위해서 별도의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전원 구성은 우리 몸의 혈류와 비슷합니다. 우리 몸의 혈류가 잘 흐르도록 제어하는 것처럼 시스템을 설계할 때도 파워의 분배를 잘 설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작동 조건에서 파워 레일이 허용치 오차 내에 있고 전력 소비, 전류 부하, 에너지 효율성이 가능한 우수한지 확인하는 것이 PI를 고려한 설계 시 엔지니어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PI를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좀 더 늘어납니다. 모든 소자와 디바이스는 파워업, 파워다운 시에 순차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파워업, 다운 시퀀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퀀스를 따르지 않으면 디바이스가 고장나기 쉽습니다. 특히나 FPGA 같은 소자는 전력 시퀀싱에 매우 민감할 수도 있으며 전원 온오프 시 전류 레일의 스루 레이트가 패러렐하게 동작해야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전원 시퀀싱 과정을 위해서 전원을 제어하고 동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PMIC, 즉 전원 관리용 IC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PMIC의 주요 이점은 가변 전력 레일을 관리하는 전력 시퀀싱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PMIC는 일반적으로 호스트 및
전압 레귤레이터와 통신하는데 통신 방식은 I2C와 같은 디지털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복잡한 파워 구성에 PMIC를 넣으면 마치 교통제어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해서 파워 레일의 구성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PDN의 설계와 시스템의 복잡성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전원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한 일반적인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일 간단하고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DVM을 이용해서 모든 전원 공급이 원래 설계된 전압대로 출력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전원 레일이 오동작하는 경우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시스템과 부품은 비활성화 또는 아이솔레이트 시켜놓고 측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 방법은 모든 파워업, 파워다운 시퀀스가 원래의 시나리오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하고요. 테스트 과정이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가 올바르게 동작하고 전원이 시퀀스대로 켜지고 꺼지는 걸 확인한 후에는 나머지 시스템 제품을 활성화하고 실제 작동 조건에서 파워 레일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엔지니어들은 다양한 이유로 제품이나 시스템이 작동 중에 전류를 측정해야 되기도 합니다. 순간적인 트랜지언트 전류가 발생하거나 전체 소비 전력이 의도한 대로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 친환경 배터리, 수명 연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능한 적은 양의 전력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류를 측정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이제 키사이트에 새로 나온 EXR 시리즈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여기서 알아본 복잡한 PI 검증 방법들을 보다 간소화하고 개선해서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1번 조건, 공급 전압은 일반적으로는 멀티미터로 측정을 했습니다. 자, 키사이트에 새로 나온 EXR 시리즈 스코프는 최대 8개의 입력단을 가지고 있어서 모두 8개를 연결시켜 놓고 DVM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각 채널의 전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네. 자, 두 번째 단계인 파워업, 파워다운 시퀀스를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사이트에 8채널 EXR 스코프가 나오기 전에는 보통 일반적인 스코프는 4채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용자가 8개의 파워 레일을 측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파워 레일에 오실로스코프의 아날로그 단을 입력하고 나머지 4개의 파워 레일은 디지털 채널에 연결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실로스코프의 디지털 채널에 연결한 파워 레일부는 보시는 것처럼 파형이 보이지가 않아서 정확한 신호를 파악하기 어렵고 지터 등과 같은 통계적 데이터의 추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아날로그 입력단에 연결한 4개의 신호에 대해서는 불량이 몇 번이나 발생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패스페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마커 기능을 이용해서 지터를 분석해야 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보다 발전된 분석 기능인 마스크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스크 기능을 이용하면 정확하게 패스페일이 몇 번 발생했고 어디서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 한 번에 하나의 채널에 대해서만 사용하기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EXR 시리즈 오실로스코프에서는 모든 채널에 대해서 동시에 마스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대 8개의 채널에 대해서 PMIC 분석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토 마스크 기능을 사용하면 간편하게 마스크의 생성이 가능해서 빠르게 파워 레일의 품질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마스크 테스트와 오토 마스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퍼런스 신호로 사용할 신호에 대해서 싱글샷 캡처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테스트 창을 열면 각각의 채널에 사용할 마스크가 8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토 마스크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디비전 단위나 전압과 시간 단위로 톨러런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마스크를 누르면 자동으로 마스크 패턴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 마스크가 아닌 또 다른 기능으로는 드로우 마스크 기능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최소 3개의 포인트에서 최대 15포인트까지 마스크 포인트를 생성할 수 있고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마우스로 잡아 끌어서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각각의 좌표를 입력해서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마스크 패턴은 저장해 놓고 리콜해서 다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마스크를 생성한 후에 얼마나 오랫동안 마스크 테스트를 진행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Run Until 메뉴에서 Forever나 몇 회 페일 날 때까지라든가 혹은 페일 날 때의 동작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일 날 때 저장 또는 다른 행동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0번 테스트하고 페일 순간에 화면을 저장해라 라는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PMIC와 파워 시퀀싱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또 다른 기능으로 델타 타임 메저먼트 기능이 있습니다. 델타 타임 기능을 활용하면 하나의 시그널과 다른 시그널 간의 시간 차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는 채널 1번을 기준으로 해서 채널 1번과 2번, 1번과 3번, 그리고 계속해서 1번과 8번까지의 시간 차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측정 결과창을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채널 간의 시간 차이를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마스크 테스트 결과창을 확인해 보시면 3번 채널에서 3번의 페일이 발생하였고 파형을 보시면 충분히 올라오지 않아서 페일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 5번을 보시면 너무 빨리 턴온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마스크 기능을 활용하면 기존의 디지털 채널이나 인피니트 퍼시스턴스 기능 같이 그런 기능이 필요 없이 쉽게 PMIC 시퀀스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능으로는 앞에서 PMIC가 호스트와 통신을 하면서 시퀀스를 제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실로스코프의 프로토콜 분석 기능을 이용하면 PMIC와 호스트 간의 프로토콜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스코프 캡처 화면을 보시면 SPMI 규격으로 통신하는 신호를 캡처해서 그 프로토콜을 분석한 화면입니다. 통신 중에 에러 분석이나 데이터 분석에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측정 항목인 파워 레일의 품질을 측정하고 그 유효성을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DC-DC 컨버터의 출력 전압은 어떠한 동작 상황에서도 허용치 이내에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만일에 일반적인 프로브를 사용해서 측정을 한다면 프로브에서 발생하는 노이즈 성분이 감쇄된 신호 성분과 중첩되어서 측정이 되면 노이즈 성분이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파워 레일을 측정하기에 더 좋은 방법은 킷사이트에 파워 레일 전용 프로브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프로브는 신호를 감쇄시키지 않고 스코프를 전달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측정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의 일반 프로브에서는 36.1mV의 피크-투-피크 전압이 측정이 되었고 파워 레일 전용 프로브로는 21.1mV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일반 프로브의 노이즈 성분 때문에 67%나 더 크게 파워 레일 전압이 측정이 된 거죠. 자, 키사이트의 파워 레일 전용 프로브도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2GHz와 6GHz의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워 레일 전용 프로브는 파워 레일을 측정하기 위한 전용 프로브로서 최소 레벨의 전원부 노이즈 측정이 가능한 프로브입니다. EXR 시리즈 오실로스코프에서는 파워 인티그리티 분석을 위해서 몇 가지의 어널리시스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 모델명이 D9010POWA인 PI 분석 툴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파워 레일 신호의 노이즈 소스와 그 영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오실로스코프 캡처 화면을 보시면 노란색은 스위칭 로드가 존재하는 경우에 파워 레일의 전압 변화이고 애프터 빨간색은 스위칭 로드를 제거하고 파워 레일만 가지고 측정한 화면입니다. 노란색과 빨간색을 시간축에서 비교해 보시면 그 크기가 매우 많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아래쪽에 주파수 분석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고주파 성분이 많이 사라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이 다이어그램은 데이터 라인의 신호를 스코프로 측정한 화면입니다. 파워 레일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전과 후를 아이 다이어그램을 비교해 보시면 매우 많은 노이즈 성분이 파워 레일에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파워 레일 그 자체의 노이즈를 측정한 것입니다. 전원부만 가지고 DUT와 연결하지 않았을 경우에 파워 레일 자체의 노이즈를 측정하는 그래프이고요. 그 다음 그림은 DUT를 연결해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파워 레일에 많은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DUT가 작동하는 동안 파워 레일의 노이즈를 확인해야 됩니다. 엔지니어는 이러한 전체 노이즈에서 얼마만큼이 파워 레일, 파워 공급 회로에서 발생하고 얼마만큼이 DUT 회로에서 발생해서 넘어오는지 분석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는 FFT 기능을 이용해서 노이즈가 발생하는 주파수와 DUT와 사용하는 주파수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DUT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라고 의심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125MHz에서 노이즈 피크가 발생하고 DUT 클럭이 125MHz라면 이 노이즈 대역에서 클럭 노이즈가 발생해서 파워 레일로 흘러 들어간다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도 좋긴 하지만 문제점이 125MHz 노이즈 중에서 얼마만큼이 DUT에서 발생하고 얼마만큼이 파워 서플라이 자체의 노이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제 키사이트의 파워 인티그리티 분석 어플을 사용해서 해당 노이즈 성분을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셋업 위자드를 통해서 편하게 어플을 셋업할 수 있습니다. 채널 1에 파워 레일의 신호를 입력하고 채널 2에 스위칭에 발생하는 DUT의 신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어플의 해석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노란색은 파워 레일의 신호이고 초록색은 DUT 신호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DUT의 스위칭 로드에서 발생한 노이즈가 제거된 신호를 보여줍니다.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DUT가 없이 순수 파워분만 가지고 측정한 노이즈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FFT와 비교를 해보시면 125MHz 성분이 줄어든 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줄어든 만큼의 크기가 스위칭 로드에서 파워 레일로 넘어오는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의 관점에서
파워의 노이즈가 얼마나 넘어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노란색이 데이터 신호를 프로빙한 화면이고 파란색이 파워 레일을 프로빙한 데이터입니다. 파란색의 파워 레일에 주기적인 노이즈 성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DC-DC 컨버터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일 겁니다. 일단 노란색의 채널 1번에 대해서 I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고 I width와 I height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파워 공급 장치를 조금 더 비싼 좋은 모듈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측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래쪽 I 다이어그램처럼 파워 레일에 노이즈가 없는 좋은 모듈을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I height와 I width를 갖게 되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DC-DC 컨버터를 교체해서 확인해 보는 건 좀 매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작업일 수 있습니다. 키사이트의 파워 분석 툴은 이러한 작업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D9010 POWA 어플을 사용하시면 원래의 데이터 신호에서 파워 서플라이에서 발생한 지터 성분, 즉 PSIJ를 제거한 신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I 다이어그램처럼 PSIJ가 제거된 경우 얼마나 I width와 I height가 좋아지는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파워 공급 부분을 노이즈 없는 깨끗한 부분과 바꿨을 때 값과 비슷하게 말이죠. 자, 이제부터는 파워 분석을 위한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알아보겠습니다. EXR 오실로스코프에서는 옵션으로 동작하는 D9010 PWRA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두 20가지의 파워 분석을 위한 자동화된 측정 방법을 제공합니다. 각각의 측정 방법은 자세한 셋업 위저드와 함께 스코프 연결 방법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쉽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많은 측정 중에서 PI에게 유용한 PSRR 측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PSRR, 즉 Power Supply Rejection Ratio는 DC-DC 컨버터가 입력단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얼마나 잘 억압해서 출력단으로 내보내지 않는가를 측정하는 항목입니다. DC-DC 컨버터의 입력단과 출력단을 각 채널에 연결하고 그리고 EXR 시리즈의 빌트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웨이브젠 기능을 이용해서 입력 노이즈 신호를 웨이브젠 출력 포트에서 라인 인젝터의 입력단에 연결하고 라인 인젝터의 출력단을 DC-DC 컨버터의 입력단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스코프의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스코프에서 계산한 PSRR의 dB 스케일로 표시가 됩니다. 직접 사용 예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워 어널리시스를 열고 PSRR 항목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How to Connect 탭을 누르시면 연결하는 AC가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셋업을 따라서 채널 A의 입력 신호, 채널 E의 출력 신호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아래의 테이블에 같이 표시가 되고 오른쪽에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측정 항목인 전류 소모와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파워 레일에서 흐르고 있는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DUT의 로드단에서 소모되는 전류의 특성, 인러시 커런트, 파워, 그리고 효율 등 몇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오실로스코프로 전류를 측정하려면 클램프 방식의 커런트 프로브를 사용했습니다. 이 방식은 와이어 측정에는 편리하지만 PCB상에서 사용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측정 방식의 특성상 전류 측정 센서티비티가 부족하고 잔류작에 의한 부정확한 측정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키사이트의
N2820, N2821 전류 측정 전용 프로브를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N2820A 시리즈 커런트 프로브는 최소 100나노암페어의 작은 전류부터 100A 이상의 고전류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센싱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전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스코프에게 사용하는 센싱 저항의 값을 알려주면 됩니다. 프로브는 2만 대 1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어서 인러시 커런트 다음에 슬립 모드의 전류까지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PDN을 설계할 때 왜 임피던스를 줄여야 하는지와 총 4가지의 파워 레일의 품질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압 측정, 파워 시퀀스 측정, 파워 레일의 품질 측정과 전류 소모 측정 방법을 통해서 PI에 한 발 더 근접할 수 있었습니다. 자, 키사이트의 새로운 EXR 시리즈 오실로스코프는 이러한 PI 측정을 편리하고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최대 8개의 채널을 동시에 2.5GHz 밴드위스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초당 20만 회 이상의 웨이브폼 업데이트를 지원해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노이즈나 글리치도 정확히 캐치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10비트 ADC를 채용해서 더 높은 버티컬 레졸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면 모델명은 EXR 다음에 숫자와 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R 다음에 숫자 두 자리가 밴드위스를 뜻합니다. 즉 25는 2.5GHz 모델이고 그 다음 숫자는 채널의 개수입니다. 8은 8채널 모델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단 4채널 모델을 구매하신 다음에 8채널 모델로 추후 업그레이드도 가능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옵션을 제공해서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측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살펴보았던 파워 분석에 대한 툴도 있고요. USB나 이더넷 분석 툴과 같은 어플리케이션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아래에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